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 테슬라 주식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이런 테슬라 여러 팬들이 백만장자가 된 이야기와 역시 폭스바겐은 아직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할까 합니다. 이제 드디어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700불에 육박해서 들어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팬들 분들은 뭐 저같이 차를 사고 차가 너무 좋아서 주식을 사신 분들도 있지만, 이 기사에 나오신 이분은 테슬라 차는 아니지만 굉장히 팬이시더라고요. 미국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차로 입문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제 테슬라의 어떤 그런 모습들, 행보가 좋아서 이제 주식을 사서 거의 지금 엄청 돈을 버신 거죠. 이 지금 인터뷰한 분은 이제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해서 이거를 기사를 쓴 건데, 테슬라 차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이분이 연봉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10,000불 정도를 테슬라를 2017년에 넣고 그 뒤로 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주식을 계속 사모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저한테 와닿아서 저도 계속해서 옛날부터 테슬라 주식을 조금씩 계속 사왔는데, 최근에는 너무 비싸서 이게 선뜻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사게 아예 그렇게 세팅을 했지만 결국 최근에 너무 오른 것 같아서 그걸 결국 정지시켜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쿼드러플로 뛰는 그게 사실은 그 공감하게 된 이유는 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뭐 이렇게 주식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한테 참 와닿는 게, 저도 사실 주식을 잘 모릅니다. 저의 초반 영상들을 보면은 진짜 이상하게 얘기한 게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냥 이건 개인 채널이고 그냥 개인의 의견이니까 너무 투자로 생각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도 전혀 모르고 옵션 투자 뭐 이런 건 모르고 그냥 테슬라 주식을 사서 한 주도 안 팔고, 저 역시도 한 주도 안 팔았죠. 안 팔고 그냥 갖고 있었더니 요즘 그래서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네어라고. 이렇게 사서 모으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이제 주식 가치가 이제 1밀리언이 넘는 거죠. 하나로 치면 뭐 한 11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려 이번 연도에 700%가 넘게 뛰었습니다. 물론 이 기사는 이제 18일 기사에서 지금 곧 S&P 500 조인한다는 얘기지만 조인을 했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이렇게 당연히 이런 기사에는 이런 게 빠질 수가 없죠. 테슬라 주식이 어떻게 뛰었는지 이건 제가 옛날에도 누누이 많이 보여드렸죠.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자 2010년에 단돈 5,794불을 갖고 계셨으면 테슬라 주식으로 그게 이제 10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5,700불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되겠군요. 그 정도를 투자하셨으면, 그동안 이거를 한 주도 안 팔고 계속 견디셨으면 지금 딱 11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사에서 당연히 2010년에는 뭐 한 6,000불 가까이, 2011년에 8,700불을 투자하셨으면 지금 이제 1밀리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2013년에는 거의 한 45,000불 조금 넘게, 2015년에는 73,000불. 여전히 늦지 않았었습니다. 2017년 12월에 작년 딱 1년 전에 12만 7천불을 넣었으면 그게 또 1밀리언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 테슬라 주식으로 참 이렇게 테슬라네어, 밀리언에어가 이렇게 될 기회가 참 많았었다라는 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도 이 주식 그래프를 볼 때마다 이거를 프로그램이 사게 해야지 사람 손으로는 이게 진짜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이런 데서 클릭이 참. 여튼 물론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다들 안 팔고 견디신 분들 다들 축하드립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제가 이 폭스바겐 사례를 보면은 앞으로도 여전히 장기적은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전망이 밝다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아주 흥미롭고 재미난 기사가 나왔는데, 이래서 내연기관 회사들은 아직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버릴 수가 없는데, 독일에서 되게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이걸 실험을 한 게 또 그린피스입니다. 그 환경단체인. 참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50명 정도의 시크릿 셔퍼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한 거냐면 한 50명 정도가 865개의 독일에서 이 폭스바겐 딜러십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 그룹을 둘로 나눴어요. 절반 정도는
폭스바겐 ID3랑 가스파워 골프랑 이제 고민하는 듯이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들어갔고, 다른 절반 정도의 그룹은 아예 프레퍼런스가 없는 겁니다. 뭘 살지 모르고 그냥 딜러십에 가서 차 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5명 중 한 7명, 그러니까 그쵸, 그 첫 번째 그룹 그분들만 한 이제 ID3를 이제 추천받았고, 뭐 나머지 절반 그룹에서는 25명 중 1명꼴로 ID3 추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독일에서도 그렇게 폭스바겐 CEO는 그렇게 전기차에 올인하고 우리도 뭐 가야 된다, 뭐 급변해야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ID3를 팔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스터디에서 정말 웃긴 거는 대부분의 그 딜러십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절반 정도 좀 안 되게,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죠. 48%면 절반 정도가 이분들이 이제 시크릿 샤퍼들이 가서 전기차가 어떤지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잘못된 대답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한 84% 정도의 딜러들은 폭스바겐 ID3를 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강력하게 폭스바겐의 전기차를 사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지 않으면은 대번 딜러들은 내연기관 차를 팔으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방문하면. 이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캐딜락 사태라든지, 지금 딜러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크죠. 포드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냥 미국에서 이렇게 일어난 사태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나 있듯이 딜러들의 결국 반응은 폭스바겐이 잘못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전기차를 팔 만한 그런 어떤 준비를 주지 않았고, 사실 이게 정답 제일 큰 건데 인센티브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을 가는 게 경제적인 이득이 나서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존의 내연기관을 많이 팔아야 이게 마진이 많이 남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딜러들은 이거 어떻게든 안 팔고 싶은 거죠. 왜 테슬라가 온라인으로 차를 팔고 직영으로 팔려는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말고는 현재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요. 그리고 이런 딜러십들 때문에 과연 폭스바겐도, 이거 지금 미국 얘기가 아니라 독일 얘기거든요. 자기 안방에서조차도 전기차를 이렇게 팔기 어려워서야 계속 이 딜러십들의 문제,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지 참 그렇다고 해서 이런 딜러들을 무시하고 직접 팔기에는 여러 가지 마찰이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참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 정말 급변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요. LG화학이 진짜 대단한 게 이 NCMA 배터리를 서둘러서,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 더 당겨서 그걸 지금 테슬라에게 공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옛날에 이미 그런 루머가 안 그래도 있었는데 그 루머가 맞았네요. 근데 이 배터리는 원래, 지금 이 사진이 제가 왜 웃기냐면, 아니 기사는 테슬라인데 지금 옆에 이분은 GM의 CEO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NCMA 배터리를 이제 GM이랑 같이 합작한 공장에서 한 2022년 전에, 한 뭐 2021년 말이나 2022년, 그것도 원래 2022년인데 좀 당긴다고 했었죠. 거기에 이제 GM에 나올 차세대 전기차에 이제 최초로 뭐 넣겠다 이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사인하시고 델롬한테 밀어준다고 결국 테슬라한테 밀어줬죠. 진짜 혹시 또 제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LG화학이 얘기가 나오니까 장기적으로는 좀 우려되는 면이 있지만, 왜냐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배터리를 생산하려 드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또 LG화학을 뭐 당장 팔거나, 그러니까 장기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거지, 지금 당장 LG화학은 이거 정말 기술력 1등이고 현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맞으며, 거기다 제가 놀란 점은 원래 계획보다 NCMA를 지금 당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기술력이고요. 이 정도도 분들은, 이게 NCMA 배터리가 물론 에너지가 증가 폭이 이렇게 크지도 않고, 뭐 파나소닉도 NCA로 여전히 계속 증가해서 지금 모델 3 주행거리가 늘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정도로 당기는 것과 이 정도의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는 게 배터리 업계에서 무지무지 힘듭니다. 그리고 NCMA는 잘하면 지금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굉장히 이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이 테슬라와 LG화학이 잘 같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배터리 회사들조차도 될 만한 회사를 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